대선 기간 내내 정치권 난타전은 난무했지만 사실상 서초동에선 조용했던 대장동 수사가 이젠 다시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죠. 앞으로 진행 상황 등을 법조팀 오지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오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며칠 전만 해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말을 아껴 썼는데 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선거 기간만 해도 윤 당선인은 강력 수사를 주장해왔습니다.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나흘 전만 해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땐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다가 어제는 달랐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. 그러니까 꼼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상 규명하겠다는 그 의지는 읽힙니다. 네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대장동 수사 방법론이 핵심인데 그래서 법 쪽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특검과 검찰 추가 수사, 민관 진상조사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. 먼저 특별검사 임명, 특검입니다. 이거는 여야가 일단 추천 대상과 또 수사 대상을 놓고 지금 이견이 있는데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천한 특검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특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민주당으로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특검법만 처리된다면 5월 9일 문 대통령 임기 내까지 특검 임명도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수사보다는 좀 약한 특검 수사가 더 낫다 이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인지 한 전직 검사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. 민주당 입장에선 한동훈 검사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대장동 수사를 맡는 것만큼은 꼭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임명 가능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특검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. 그런데 이 대장동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달 그 토론회 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처음에는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?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특검 하겠다고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. 네, 기억력 되게 좋으신데요. 윤 당선인 그 당시에는 대장동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또 최근에도 그랬는데요. 들으신 대로 사법 시스템에 의해 뭔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으니 특검 카드는 일단 살아있다는 분석입니다. 다만 윤 당선인 한 측근은 특별검사 임명을 놓고 정쟁으로만 끝나면 가뜩이나 피로도가 높은 대장동 수사에 국민들이 자칫 실망할 수 있다. 그래서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는 특검 논란을 정권 초부터 안고 갈 필요가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? 네, 다만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면 김호수 검찰총장,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윗선 수사에 강한 동력을 얻긴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. 그렇다고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검찰 인사에 따라 새로운 수사팀이 재수사를 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해석인데요. 정치 보복 논란,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꼬리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3의 방법론도 나온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서초동은 최근까지도 개점 휴업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습니다.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부터 대장동 5인방 그리고 지난달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수사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일단 검찰이 어찌 됐든 수사 종결을 하면 그 뒤에 민관 진상조사단이 출범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. 이와 별도로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진상조사단이 만약 꾸려진다면 시기상 윤 당선인 취임 후가 될 테니 청와대 의지가 관건일 테고요. 특별수사팀은 현재로서 민주당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나리오라는 분석입니다. 마침 이 와중에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? 여기서 혹시 유의미한 게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? 네,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의 증언, 눈길이 간 부분 2가지가 있어 정리해봤는데요. 아시다시피 공모 지침서는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이 없어
화천대유 관계자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김 회계사는 이 지침서 확정 회의의 소집 주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신은 수익이 남으면 성남 도공이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. 또 지금까지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한 건 2차례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네. 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오늘 조사했는데요. 벌써 3번째입니다.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갈수록 태산입니다. 네.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.